뉴스파이터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요. 정말 경찰에게는 집요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한 차량이 뭐가 그리 급했는지 도심의 도로를 빠르게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운전자가 다급했던 이유는 이 장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란불이 켜지자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건너려고 하는 순간 검은색 차량이 저 보행자를 들이받습니다. 지금 다른 각도에서 찍힌 장면인데요. 저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CCTV에 남겨진 장면을 보니까 지금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보행자 고통을 호소하는데 전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달아나는 장면이 이렇게 담겨 있었던 겁니다. 네. 저렇게 빠르게 속도를 올리고요. 신호까지 무시하면서 달렸다고 하는데 무려 12km를 저렇게 달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 차량의 모습이 CCTV에 담겨 있었는데요. 경찰은 당초에 저 차량을 추적하는 데 좀 애를 먹었다고 하네요. 지금 앞서 이 차량에 저 사고를 낸 차량의 왼편에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을 보면 이 보행자 입장에서는 건너가도 좋다는 파란불이 들어오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 장면을 보였던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차량 입장에서는 빨간불이겠죠. 그러니까 멈췄어요. 그래서 당연히 보행자는 건너겠죠. 그런데 저 가해 차량 앞서 보셨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저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아무런 구호 조치도 없었어요. 아무런 구호 조치뿐만 아니라요. 얼마나 급했는지 그 강남대로에서 성수대교까지 가는데요. 네. 총 5번의 신호를 다 위반하고 갑니다. 네. 집까지 아마 11.5km였는데요. 네. 8분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시내 도로를 평균 90km의 속도로 달린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시내 도로인데. 네. 그런데 저렇게 현장에서 사람, 보행자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내뺐던 저 운전자, 당시에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일단 목격자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점등을 시작을 해서 보행자분께서 저 보행을 시작하고 계셨고요. 한 5분의 2 정도 신호등, 횡단보도를 건너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 차량 후방에서 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보행자는 그걸 인지를 한 채로 이제 되돌아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에 치인 상황이었고요. 피해자가 거의 공중에 떴다가 도로에 떨어질 정도로 큰 충격이었는데 브레이크만 잠깐 밟는 듯 하다가 계속 가속해서 도망을 했거든요. 사고 당시 상황이요, 너무 처참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니까 저 피해자분이 차량에 부딪혔을 때 몸이 공중에 붕 뜰 정도였다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심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뭐 간단한 접촉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에 부딪혀서 이제 쓰러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충격이 큰지 공중에 분 떠가지고 3m 이상 떨어진 곳에 이제 쓰러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추 몇 주가 나왔냐면 전추 16주가 나왔습니다. 전치 16주요? 보통 우리가 가벼운 폭행 같은 경우 2주, 4주만 나와도 굉장히 심한 폭행이라고 하거든요. 네. 16주면 이건 완전히 중상이고 어허. 피해자가 그만큼 크게 다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요, 저렇게 현장에서 줄행랑을 친 저 운전자를 과연 잡을 수 있었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정말 저런 못된 사람 잡으면 꼭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좀 수사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경찰이 이 사고 당시에 주변의 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 이때가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차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주를 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그 번호판이 잘 보이지가 않았고요. 운전자도 특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초기에는 수사에 난항을 겪었는데 그런데 이 경찰들의 눈에 딱 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뭐냐 하면 바로
고장난 차량의 안개등 한쪽이었어요. 아하, 차량은 그러네요. 보통 안개등이 양쪽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네. 한쪽이 안 들어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안개등이 한쪽이 안 들어온 차량을 특정을 하고 이 CCTV를 250대를 무려 확인을 하면서 이 차량의 도주 경로를 추적을 했고요. 네. 이 추적을 한 지 한 달 만에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에서 네. 용의 차량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하. 보세요. 지금 앞서 도로변에 설치된 도로를 비추는 CCTV를 보면 저 차량이 이 사고를 내고 보세요. 도주를 하는 게 찍히긴 찍혀요. 저 차량의 형체는 찍힙니다만 지금 저 CCTV상으로는 자동차 번호판이 식별이 안 돼요. 요즘 CCTV가 선명하지 않다, 이 해상도가 별로 안 좋다 하는 말을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 정도일 줄 몰랐어요. 지금 차량이 도망가는 건 찍혔습니다만 저 차량이 넘버가 번호판이 뭔지 전혀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경찰이요, 정말 사람의 힘으로 CCTV를요, 1대 CCTV를 250대, 이게 말이 250대죠? 저 눈 빠질 거예요, 진짜. 그걸 일일이 경찰분들이 다 들여다본 다음에야 저 사람을, 저 파렴치한 뺑소니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동철 교수님, 대한민국에서요, 뺑소니범은 뉴스파이터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다 잡힙니다, 진짜. 다 잡혀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무조건 또 잡아야 되겠죠. 네.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뺑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심리를 보면 범죄에 대한 일상 활동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일상 활동에 대한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체득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그 일상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과실을 이제 따져보거든요. 자, 따져보는데 이게 몸에 체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계속 체득이 된 상태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것이죠. 네. 뺑소니하고 도주를 하면 사실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네. 도주를 하는 건데, 아하. 자, 이런 것들이 은밀한 범죄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의 체득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아하.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피해 당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손실, 정신적 손실, 아하. 이게 사실 다 같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또 조사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경찰이요, 250개, 250개의 CCTV를 눈이 빠질 정도로 꼼꼼히 들여다본 이후 차량의 특징을 잡아내는데 과연 이것뿐만이었을까요?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맥주 한 캔을 시켜서 한 모금 정도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더 많은 음주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음주로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을까로 경찰은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앞서도 보셨죠? 경찰이 추적을 할 때 저 차량의 특징을 여러 가지 잡아냈습니다. 그 얘기까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UV, 검정색, 안개 등이 들어오지 않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도주, 예상 도주로인 CCTV 250여 개의 CCTV를 시간과 도주 예상로 등을 추적해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결국은 끈질긴 집념을 가진 경찰에게 잡혔어요.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지금 영상 보시면 그 차량이 사고 후에 잠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멈칫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뭔가 좀 인지를 한 것 같은데 뺑소니범은 뭔가에 부딪힌 것은 인지했다. 그런데 그게 물건인 줄 알았지 사람인 줄은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참, 이게 말이에요? 말이 말 같아야 들어주는 거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사람 말고 뭐가 있어요? 그 물건인 줄 알았다고요? 물건이 걸어갑니까?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과속, 뺑소니, 음주, 거기에다가 플러스 원, 모르쇠까지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 뺑소니 범이 20대인데요. 그 친구들하고 맥주를 마셨다. 음주 사실도 시인했고 네. 또 다음날 이 고장난 안개등을 수리를 맡겼어요.
이게 이 범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 안개등을 아마 수리하는 그 업체들을 아마 검찰이 다 아마 그 샅샅이 아마 수색을 했을 아, 겁니다. 그랬네요. 그나마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몰랐다고 했잖아요. 몰라도 처벌이 됩니다. 아하. 이제 연수원 때 모의법정이 생각나는데 네네. 처음 이제 모의법정 구경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이런 비슷한 사건이었거든요. 그 피고인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부딪힌 거는 알긴 알았는데 사람인지 몰랐다. 네. 그렇게 변명을 해요. 거의 똑같네요, 진짜. 거의 똑같죠. 네. 그래도 멈춰서 확인을 해야죠. 아, 그게 사람인지 그러네요. 물건인지. 아. 뭔가 부딪힌 것 같다. 사람일 수 있다. 그 자체가 미필적 고의입니다. 아하.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이 차량이 다행히 안개등이 고장났기에 망정이지 안개등 고장 안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음흠. 못 잡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네요. SUV 검정색 차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네요. 아니 그 지금 첨단 기술 시대에 CCTV가 이렇게 네. 번호등 맞이 식별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CCTV 네. 성능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또 그런 게 있죠. 예산 타령.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 교체하는데 시일이 걸립니다. 늘 언제까지나 그게 반복되어 왔어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저 사람 가해자를 보면 참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주 차량 치상죄로 네. 이제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같은 도주 차량 치상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죄질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일단 그 차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 그 증거인멸도 사실은 시도했다고 보이는 게 굉장히 빨리 도주를 했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시간이 한 달이나 있었음에도 자신이 자백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형량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요, 뺑소니범은요, 반드시 대한민국 땅에서는요, 잡히게 돼 있다는 거,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정말로 급할 때 역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간밤에 한 여성이 뛰기 시작하는데요. 신고할 겨를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옆에 경찰관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시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대 앞을 비치고 있는 CCTV 영상입니다. 지금 경찰 한 명이요, 지구대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좀 바람을 쐬러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갑자기 왼쪽 위에서 여성이 도둑이야를 외치면서 뛰어오기 시작해요. 이 남성이요, 이 경찰이 반사적으로 저 여성을 따라가려다가 다시 지구대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다 같이 저 여성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네. 지구대 안에서 다른 경찰관들이 우르르 뛰기 시작하는데요. 네. 저 여성이 쫓던 사람은 바로 이 남성이었습니다. 그 남성의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남성을 아까 그 여성이 뒤쫓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여성 입장에서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은데 경찰들이 따라오니까 저 남성이 택시를 타고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어허. 그런데 경찰들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경찰 바디캠인데요. 이렇게 발로 직접 뛰면서 저 택시를 따라갔던 거죠. 네. 다행히도 저 택시가 신호등 앞에 멈춰 섭니다. 네. 그래서 경찰관들이 그 택시를 가로막고 이렇게 저 남성, 저 범인을 체포해서 지구대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야, 이게 무슨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도둑이야 외쳤던 그 여성의 소리를 듣자마자 경찰이 이건 분명히 강력 사건이구나, 뭔가 심상치 않구나 직감을 하고 동료들한테 다 나와 빨리 한 다음에 뛰어갔습니다. 검거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어떤 절박한 상황이었을까요? 긴급한 상황이었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무실 밖으로 이렇게 걸어 나왔는데 여자분이 막 뛰어오면서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쳤어요. 한 지구대에서 50여 미터 정도 거리에 남자가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구대 직원들한테 알리고 같이 이제 막 쫓아간 거죠. 우리가 이제 막 쫓아가니까 택시 타고 도망갔어요. 그때 타이밍 좋게 신호가 바뀌면서 택시가 섰거든요. 신호에 걸려가지고 신호대기 중인 걸 앞뒤로 이제 막고 검거한 거죠. 범인 잡은 건 여러 건 있어도 이렇게 우연찮게 맞닥뜨려가지고 그렇게 한 거는 그게 드물죠. 진짜 이 경찰분 얘기처럼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어요. 근데 이걸
범인 입장에서 보면 이인철 변호사님 이게 재수가 없었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운수 좋은 날, 네. 범인 입장에서는 운수 나쁜 날이 그러네,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이 경찰이 굉장히 좀 직업 정신이 투철하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어쨌든 밖에 나와서 좀 약간은 이렇게 좀 쉬고 있는 타임에 네. 도둑이 이제 도망가는 걸 보고 그냥 본능적으로 따라간 거 아닙니까? 아. 아니 뭐 좀 귀찮아서 좀 늦게 따라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경찰은 정말 직업의식 투철해서 바로 네. 그냥 본능적으로 따라가서 잡은 거잖아요. 네. 정말로 훌륭한 대단한 경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앞서 영상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사건 얘기할 때도 경찰의 집념 얘기했지만 최단비 변호사님 이번 사건도 택시를 탔을 때 사람 심리가 아유 도망가겠네 하고 그냥 멈출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 검거는 이 경찰분들의 집념과 체력의 결과라고 아, 체력. 봅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 경찰이 경찰에 피해서 도주하던 남성이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택시를 탔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이미 뛰어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택시를 탔으면 차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면 아우 놓쳤네 네. 라고 하고 뭐 CCTV를 봐야겠다 이렇게 포기할 수가 있는데 아하. 끝까지 정말 지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네. 근데 마침 신호 대기에 그 택시가 걸렸어요. 그래서 빨간불에 택시가 걸린 틈을 타서 네. 경찰분들이 따라가서 결국은 차를 에워싸고 범인을 검거했는데 아하. 이 따라간 것이 무려 200m. 이야. 200m를 빠른 달리기로 따라가서 추격해 검거했습니다. 이야, 앞서 영상 보면요. 이 보디캠이라고 역시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경찰분들 또 소방관분들도 이제 보디캠이 이제 있어요. 뭐 다 차지는 않지만 그 보디캠에 찍힌 영상 보면요. 화면이 심하게 흔들린다. 그만큼 전력 질주해서 내가 반드시 오늘 널 잡는다. 이런 집념으로 쫓아갔던 것 같아요. 김동철 교수님. 검거 의지죠. 아, 그러네요. 이 검거 의지가 상당히 대단하고요. 네. 이 검거 의지가 결국은 검거의 능력으로 발휘가 되는 겁니다. 야. 자, 의지와 능력이 두 개가 딱 모이면 네. 이거 완전 시스템이거든요. 아하. 자, 이 시스템이 정말 확실히 잘 돼 있는 네. 파출소가 아닌가 칭찬해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저 경찰분들이요. 다 합세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그 택시를 멈춘 다음에 범인을 끄집어낼 때도 오른쪽 왼쪽 양쪽 문에서 딱 대기하잖아요. 혹시라도 반대쪽 문 나갈까 봐요.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제 경찰 생활하셨으니까 이 경찰관 뽑을 때 이 체력 관리 진짜 주판 능력도 좀 봅니까? 어떻습니까? 아, 네, 저희는 네. 뽑을 때도 체력장 검사를 하지만 네. 들어가서 경찰학교에서 졸업을 할 때도 네. 체력장 그 시험을 봅니다. 계속 그 보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아. 보고요. 매일 경찰학교 했을 때 맨날 구보를 하고 아하. 아침마다 네, 그렇게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평소에 체력이 다져졌기 때문에 저 순간에도 저 200m를 순간 칼 루이스 이런 사람 벤 존슨처럼 정말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두 사람이요. 남녀는 그러면 애초 모르는 사람이 그냥 저 여성의 어떤 물건을 빼앗아간 거예요. 저 사람 왜 잡힌 거예요? 그럼 여성이 도둑이야라고 외쳤는데. 도둑은 맞습니다. 아하. 근데 처음에 그 전날이죠. 사건 전날에 네. 이 20대 여성과 그 어플리케이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나요. 아하. 그래서 피해자 오피스텔에 같이 가게 되는데요. 네. 피해자가 이제 샤워를 하는 사이에 네. 피해자 지갑에서 딱 7만 원을 딱 뽑아서 도망을 아하. 간 겁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그 여성분이 막 쫓아가면서 한 네. 건데 그냥 내가 모르게 우발적으로 딱 돈을 보는 순간 훔쳤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것이 우발적 범죄일지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요, 저 여성분의 이 전날, 사건 전날에, 글쎄, 이거 늘 우리가 그 문제점 얘기하지만 채팅 앱으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됐고, 사건 당일날 또 여성의 집에 있다가, 여성의 집에 머물다가 이 남자라는 사람이 돈을 훔쳐 달아났대요. 물론 천만다행인 게요, 저렇게 금품을 훔쳐서 달아나고 절도로 됐고 검거가 됐지만 최단비 변호사님 혹시라도 다른 강력 범죄로 번지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 당시에 이 피해 여성과 이 절도범 둘만 원래 집에 네. 있는 상태였고 이 절도범이 여성이 잠시 이제 샤워를 하는 사이에 내가 편의점을 다녀오겠다라고 하면서 이 돈을 절도를 해서 나간 거거든요. 네. 만약에 여성이 이 남성이 지갑에서 돈을 빼는 것을 본다거나 그 상황을 만약에 인지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 남성이 이 여성을 제압하려고 하는 시도를 안 했다고
단정할 수는 그러네요, 없는 진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절도는 네. 그 절도의 어느 범위를 넘어서면 강도로 갑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절도에서 멈춘 것도 정말 불행 중 다행이고 그러네요. 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마침 인천 미추홀 경찰서 맞아요. 앞을 지나는 상황에 진짜로. 도둑이야를 들어서 네. 저 세 경찰분이 검거하셨던 것. 정말 그러니까요.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최단비 변호사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이 불행 중에서도 다행인 요소가 곳곳에 있었네요. 정말로 인천 미추홀 경찰서 주안역 지구대의 한정희 경위님을 비롯한 경찰관 분들께 뉴스파이터 정말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말이요,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 나물의 그 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좀 평가할 때, 네. 뭐 연애를 하든지, 뭐 친구 사이를 만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친구로 보면 돼요. 아, 그러네요.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끼리 그러네요, 만나거든요. 맞아요. 자, 이번 사건은 누구냐면 가수 승리와 그 친구들 얘기입니다. 그 정준영 씨가 이제 몰래카메라로 입건이 됐을 때, 가수 승리 씨는 난 몰래카메라는 모른다. 오히려 말렸다. 이렇게 이제 그랬죠, 주장을 그랬죠. 했는데, 경찰이 수사해본 결과, 가수 승리 씨도 2016년에 여성의 나치 사진을 이 단체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물었겠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사진이냐? 승리 씨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웃는 표시만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니까 이거는 이제 몰래 촬영한 것 같다 해서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제 추가로 입건했는데 네. 승리 씨는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인에게 받은 사진을 올린 거지 직접 찍은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변명이 맞으려면 그걸 밝혀야죠. 아. 누구한테 받았는지. 받았나? 아. 받았으면 그 송달된 거, 그 전송된 게 기록이 다 남아있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그거를 밝혀야만 될 것 같고요. 네. 그걸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의 지금 그 의심대로 직접 촬영한 것으로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 버닝썬 게이트 중에서도 이 일부잖아요. 속해 있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그런데 이 사건들을 보면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 사람들이 늘 해오던 말이 뭐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몰랐다, 아니다, 관계없다, 이런 말 등등등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나 이거 승리 씨도 그 조선일보의 그 인터뷰에서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안 말렸냐고 물어보니까 왜 안 말렸겠습니까? 단톡방에서만 얘기를 안 했지 내가 오프라인 때 큰일 난다 하지 말라 네. 말렸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유포했던 혐의가 드러난 거고 그것이 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하. 왜 안 말렸겠나? 나 정중영 말렸어요. 그런 거 진짜 하지 마. 라고 말렸대요. 그거 하면 큰일 난다. 라고 말렸대요. 그런데 웬걸요? 자기도 불법 촬영된 사진을 떡하니 단톡방에서 무슨 자랑 삼아 올렸겠죠? 그렇게 올려놓고 히히 자기들끼리 히덕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보세요. 저렇게 했대요. 사진을 떡하니 전송해놓고 지금 상황이야 물었겠죠? 단톡방 멤버 김모 씨가 그랬더니 최종호라는 사람도 다시 가세합니다. 야 승리야 뭐야 빨리 얘기해봐. 그랬더니 저렇게 웃습니다. 정말로 진짜 정말로 제가 알고 있는 욕을 다 하고 싶습니다만 이게 방송에 참 많은데 진짜 해줄 욕 많은데요. 방송에 참고 있어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증거가 나오면 고개를 숙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그렇죠. 처음에는 본인은 전혀 아니다. 정수는 네. 내가 말렸다라고 했다가 지금 증거가 나왔어요. 증거를 들이미니까 이번에는 내가 찍은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것을 유포만 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유포는 죄가 아니냐. 유포도 똑같이 불법 촬영과 같은 형으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돼요. 근데 그러면 왜 나는 안 찍었다고 하느냐. 아하. 불법 촬영, 유포 둘 다 똑같은 형이지만 각각 처벌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촬영죄, 유포죄 두 개 중에서 증거가 있는 유포죄만 일단 자백을 하고 촬영죄는 일단 조금 두고 보자 이런 것 같은데 네. 지금 경찰은 해당 사진을 승리 씨가 직접 찍었다고 보고 있어요. 아하. 직접 찍고 유포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촬영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몰카, 그러니까 불법 촬영된 사진, 영상, 우리가 몰카라고 이제 통칭합니다만, 몰카하면 빼놓을 수 없는 승리의 절친, 정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새벽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그 모습 한번 보시고,
얘기를 분노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인멸 조작 시도하셨습니까?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제기됐는데 각두가 어떤 얘기 오갔습니까? 그래요. 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가수 정준영이란 사람과 최종훈이란 사람 FT 아일랜드 멤버가 됐었죠. 두 사람의 혐의가 더 추가됐다는데 잘들 합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정준영 하면은 이른바 황금폰이 정말로 많은 분들의 관심, 또 언론도 여기 주목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황금폰은? 이 황금폰에서 지금 경찰이 이 3건을 추가로 발견한 것 말고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아하. 알려져 있어요. 이 정준영 씨의 수사 기록을 보면 정준영 씨는 수사관이 여기 황금폰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불법 촬영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나왔냐? 이렇게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준영이 영상을 볼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었다는 수사 기록이 지금 있습니다. 하하. 왜 이런 반문을 하느냐? 네. 본인도 너무 불법 촬영을 많이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불법 촬영에 대한 사진이 얼마나 많은지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에 네. 다른 남자 연예인들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이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네. 이 비행기 안에서 자신의 앞에 있는 여성을 촬영한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올려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서로 품평을 나누는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장소냐? 뭐 타이완 호텔, 자신의 아파트, 음식점, 비행기 안, 유흥주점, 장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올린 시간도 새벽 0시 24분, 새벽 3시 35분, 오후 2시 40분, 오후 6시 35분. 시도 때도 없이 뭐 다른 사람이 자는 시간도 가리지도 않아요. 시도 때도 없이 많은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몰랐고요. 수사관이 보여줄 때마다 또 나왔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정말 닥치는 대로 시도 때도 없이 불법 촬영, 이른바 몰카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김동철 교수님. 그리고 그걸 자기들 단톡방에 퍼다 나르고요. 지금 최단비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양, 그리고 또 다양한 장소, 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에 집단 관음증 중독인 것 같은 느낌들이 좀 들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오게 되느냐면 집단 불감증이 원인이 됩니다. 네. 자, 집단 관음증이 이제 몰입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카톡방 23곳이나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엄청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고 네. 공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즐기는 거죠. 네. 쾌감을 가지고 즐기는 겁니다. 아하. 자, 이런 것들이 불감증으로 나타나고 네. 이 결국 이런 부분들이 간음증 증상으로 확산이 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겠죠. 이인철 변호사님 충격입니다. 지금 이 정준영이라는 사람 그리고 승리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이른바 단톡방이 23개래요. 그러면 지금 피해를 당한 여성분들이 대체 몇 명이나 될지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 같아요, 지금. 그렇죠. 피해자가 뭐 많게는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게 일시적인 피해가 그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죄명부터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요? 몰래카메라 범죄가 아니라 네. 인격 살인죄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 피해자의 인격을 살인하는 거거든요. 네. 피해자는 진짜 세상 밖에 나가기도 두려워요. 네.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나. 네.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네. 형량도 가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좋은 지적해 주신 거예요. 이분들 피해는요, 혹시라도 이게 인터넷상에서 유포가 돼보세요. 이거 평생 지울 수가 없어요. 이 흔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평생 안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더 나쁜 거는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뭔가 증거를 인멸하는 걸 모의했던 정황도 좀 드러나고 있어요. 네, MBC가 그 수사 기록을 입수한 거에 따르면요. 네. 그 수사 기록에 이렇게 돼 있답니다. 단톡방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모의한 듯이 네. 다 휴대폰을 교체한 상태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하. 그래서 현재 동영상이 2016년에서 멈춰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그건데요. 네. 다들 올 때 핸드폰을 교체한 상태였습니다. 네. 승리는 최종훈에게 휴대폰을 바꿔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정준영 씨는 그 단톡방에 있는 박모 씨한테서 휴대폰을 교체하라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 교체한 상태로 온 겁니다. 하하.
여러분 정말로 충격이에요. 제가 뉴스파이터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정준영이라는 사람이 인천공항에 입국했을 때 떡하니 지금 휴대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인천공항 입국 장면 모자를 깊게 눌렀었을 때 그 모습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사진이 떡하니 찍혀요. 야, 참 강심장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지금 정준영이 갖고 있는 휴대폰에 온 국민이 쏠려 있는데 인천공항에서 떡하니 휴대전화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진이 찍혔어요. 그때는 이 지경까지 될 줄 몰랐겠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최단비 변호사님 이미 미국에서 휴대폰 싹 바꿔서 교체해서 들어왔답니다, 지금. 이건 증거인멸인데다가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준영 씨는 지금 3개 휴대폰을 제출하면서 경찰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제출했던 게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 바꿨던 그 휴대폰. 그러니까 본인이 2016년 이후에 최근에 있었던 휴대폰 안에 있는 동영상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언론 보도상으로서 문제가 계속 되고 있었던 2015년, 2016년 것은 본인이 생각해도 이미 국가권익위에 그 당시에 자료가 있으니까 네. 그때 있었던 휴대폰을 제출을 한 것이고요. 하하. 다른 단톡방 멤버 6명도 싸그리 다 교체한 휴대폰을 제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은 최근에 있었던 동영상들이 있었는지 여부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2015년도와 2016년도 사이에 불법 행위를 중심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네. 양형 단계에서 더욱더 엄격하게 처벌이 될 수 있는 네. 요소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승희라는 사람이 최근에 몇몇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힘없는 연예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못한다는 걸 알고 언론들이 막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네. 경찰이 수사 기록 중에 나온 내용이 지금 누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휴대폰을 바꿔라. 승희라는 사람이 최종원한테 휴대폰 바꿔라. 증거인멸 모의한 정에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승리가 생각하기에 큰일 났다. 네. 이게 이제 본인들의 이제 범행이 적발될 것 같으니까 그 친구들에게 다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승리가 그 리더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다 바꾸라고 지시하니까 정준영 씨도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는 핸드폰을 버리고 그리고 예전 핸드폰만 이제 제출하니까 당연히 예전 것만 수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은 최근 거는 좀 수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저는 여기서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감동적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뭘까요? 11세기 영국에 네. 고디바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하. 고디바의 전설 아시죠? 네. 그 여성이 굉장히 착한 그 부인이었는데 네. 남편 백작이 너무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아하.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세금을 좀 감면해달라. 네. 그러니까 남편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완고한 사람이었거든요. 안 된다. 근데 계속 이제 아름다운 아내가 계속 부탁하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마을에 가서 나체로 있으면은 내가 세금 감면 해주겠다. 네. 안 할 줄 알고. 근데 부인이 결심을 합니다. 네. 나체로 가겠다. 네. 이 주민들을 위해서. 그 소식을 주민들이 다 들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굉장히 수치심에 있어서 이제 마을에 딱 갔더니 마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 부인을 지켜준 거죠. 아하. 근데 딱 한 명이 톰이라는 사람이 봤거든요. 네. 간염병이 있어가지고 그 본 톰이라는 사람은 장님이 됐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만들어진 초콜릿이 고디바 초콜릿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 피해 여성들을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요, 정준영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이 쏠렸던 황금폰에 대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사 성실히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회자되고 있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것 다 말씀드렸으니까 불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카톡방에 동영상 올리셨는데 여성분들한테 동의 올리고 찍으신
저 모습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휴대폰, 황금폰 제출했다고 말했지만 이미 미국에서 싹 바꿔치기 하고 새 핸드폰 갖고 왔잖아요. 그래놓고 저렇게 반성 코스프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렇게 고개 숙였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지금 증거인멸 모의까지 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어요. 과연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천의 그 중학생 그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11월인데 벌써 5개월이 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온 국민이 공분할 충격적인 내용이 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야, 참 요즘 중학생들 무서워요. 중학교 남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4명이 집단적으로 한 명 동급생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일단 처음에는 공원으로 데려가서 전자담배를 내놔라. 그렇게 괴롭히더니 전자담배 내놓지 않으니까 또 다른 공원으로 끌고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인천에 일어났던 일인데 인천의 네. 한 아파트 옥상에 들어가서 네. 계속해서 폭행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담배를 물면서 뭐 울지 마라. 뭐 네. 한 번 눈물 흘릴 때마다 때리겠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하니까 이 학생이 이제 이거 피하는 과정에서 네. 계속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학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리고 또 폭행하고 그러니까 이 피해 학생이 너무나 괴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숨진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가해 학생들입니다. 4명인데 그런데 어제 공판이 있었어요. 최단비 변호사님, 여기에서 정말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검찰의 구형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계속 또 드러났다면서요. 정말 끔찍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네. 저 사건이 처음 있었을 때 저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가 아니면 사고사인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있었던 얘기들이 밝혀진 거죠. 네. 알고 봤더니 저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던 거예요. 아이고. 왜냐하면 네. 저 가해 학생들이 78분간 저 피해 학생을 계속해서 폭행을 하고요. 기절한 척을 했어요. 어떻게든 그만 맞아보고 싶어서 피해 학생이. 네. 기절한 척을 해도 또 폭행을 계속하고 가해 폭행을 계속하고 이러니까 피하려고 폭행을 힘들어서 난간 쪽에서 나 뛰어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끌고 와서 다시 폭행을 하고 이런 폭행이 계속되니까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저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78분, 그러니까 80분 정도 폭행이 이어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공포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러면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78분 동안 온갖 일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30대만 맞아라. 안 그러면 피하면 10대씩 더 늘어난다. 아하. 폭행으로 침이다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 너 더 맞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손발뿐만이 아니라 허리띠를 갖고 이용을 했고요. 네. 또 바지를 벗기면서 성적 수치심을 줬고 입안에다 가래침까지 뱉고 어떤 자신의 모멸감을 다 준 거예요. 네. 그리고 피하려고 하면은 또 잡아서 또 하고요. 네. 혹시 폭행당하는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시간만 끝나기를 바란다라는 심정으로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 피해 학생도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말이 10대죠. 행동 그리고 내뱉는 말을 보면요. 범죄 영화에서 조폭들이 하는 말이에요. 30대만 맞아라. 피하면 10대 더 맞는다. 이게 지금 말입니까? 그래서 검찰도 어제 구형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발적,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이들에게, 즉 10대 가해자 4명에게 폭력은 놀이와도 같았다. 양심의 가책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왜냐하면 검찰도 사람이기에 저런 분노를 구형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학생이 그 80분간 폭행이 지옥 같은 그 순간이 계속될 때 살려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김동철 교수님. 가슴이 너무 답답한 부분들인데요. 진짜 너무 폭행이 심해서 살려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자아 공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아예 내 스스로 공격을 당해서 네. 극단적으로 내가 죽어야 네. 이 일이 해결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들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체성이 붕괴가 돼버린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자체는 외상 우리가 항상 문제가 생기면 외상 후 스트레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네. 이거는 즉각적 외상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서 네.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친구들이 정말 놀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마음이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고 네.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이 가해 학생들이 인간이 맞나 사람이 맞나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라는 생각도 여러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검찰의 수사 과정 또 구형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 보면 충격적입니다. 정말로 진짜로 이런 표현 정말 송구합니다만 진짜로 이 피해 학생이 목숨을 잃는지 보자 하면서 그때까지 정말로 폭행이 가해졌대요. 사실 이 사건 어제 공판이 있었던 내용을 저희가 전합니다만 이 사건을 전하는 뉴스파이터 제작진의 마음도 편치는 않아요. 왜?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이 학생의 어머니는 어떻게든 방송을 접하고 재판 결과를 접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이 어머니가 언론 인터뷰했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엄마들이 다 애기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 되게 다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14살 전에 애들이 감옥 못 가잖아요. 그렇죠. 큰 처벌을 안 받죠. 크게. 큰 처벌 못 받아서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처벌이 안 되는 거 알면 한국에서 더 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 이번에 피해를 당한 아이의 어머니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옆에서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힘들죠. 아직은 마음이 당연히 이건 준비하기 되게 어려워요. 아들이 없어져서 당연하죠. 아직은 말씀하기도 많이 싫고 힘드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검찰도 인간입니다. 검사이기 전에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구형 과정에서 최단비 변호사님 그런 얘기를 하네요. 피해자의 어머니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식의 죽음은 부모의 죽음과도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어머니들은 본인이 잘못이 없어도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내가 왜 아이가 힘든 걸 먼저 몰랐을까? 내가 왜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아마 죽을 때까지 자책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 마음을 검찰의 구형의 얘기를 같이 하고 싶어요. 검찰이 구형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고형이 소년법에 의해서 최고형이 10년, 장기 10년, 단기 5년입니다. 네. 최고형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서 이거밖에 구형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도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공분 마음을 억누르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지금 눈가에 촉촉하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밤새 이 학생을 때렸을 수도 있다. 주변에 사람은 없고 우리에게 시간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즘 참 이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무서운 점이 있어서 정말 걱정이 되는데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검찰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0년형밖에 구형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 네. 성인 같았으면 이 상해치사 때문에 15년, 20년 정도 날 수 있는데 장기 10년, 단기 5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몇 년만 있으면은 또 조기 석방될 수도 있어요. 조기 석방되면 또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소년이기 때문에 성인과는 다르게 해야 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인에게 피해받나 이 학생들에게 피해받나 피해자 입장은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처벌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가 묘사하기 힘들 정도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